트럼프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시진핑은 미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나란히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양국 간 상품 무역은 단절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60% 이상 넘어가면 그 후부터는 100%를 부과하든 500%를 부과하든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관세가 말도 안 되게 높으니 서로 무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중국에게 관세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 이면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패권 위협을 눌러주겠다는 속셈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치고 올라가려 할 때 플라자 합의로 서열을 정리한 것처럼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미국은 3억 3천만 명이고 중국은 14억 2천만 명입니다.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GDP는 미국이 25조 4천억 달러고 중국이 17조 8천억 달러로 미국이 1.5배 정도 높습니다. 인구가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GDP가 중국보다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 1명이 중국인 4명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조금만 더 따라간다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싸구려 제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차이나는 지속적으로 최첨단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5G, 전기차,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왔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죠. 중국은 2025년까지 로봇, 정보통신, 항공우주, 전기차, 반도체 등 10대 첨단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제조 2025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전 세계 제조업을 휩쓸었던 것처럼 미래 첨단 산업도 중국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 굴기라는 야심은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진 중국이 기술력이 안 돼서 미국의 상대가 안 된 것이었는데 기술력까지 따라오면 미국은 패권을 잃게 될 테니까요. 또한 첨단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이 불법을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빼앗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갈취하고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체계적으로 흡수해왔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지적 재산 절도를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차 무역 전쟁 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 품목들을 보면 산업용 로봇,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늦추려 했던 것이죠.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한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의 모든 제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함께 환경 규제도 없고 최애국 대우도 받으니 세계의 공장으로 딱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생산 능력이 있는 중국에 공장을 설립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제조 공급망은 중국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고 지금은 중국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글로벌 체인의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 제조 기술들을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는 경제안보 측면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면 생산 물자를 움켜쥐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휘토류가 대표적이겠죠. 이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려했고 관세 인상을 지렛대로 중국과 글로벌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이 세계의 공급망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율 관세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 때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기지 다변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과거엔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미국에 판매하면서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세금 폭탄을 맞으니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공장을 차라리 미국에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 전쟁이 격화된 2019년 미중 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40% 이상이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생산 시설 이전을 이미 했거나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 본토로 생산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중국을 떠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은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탈중국을 하고 있고요.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비중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상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약 22%에서 2022년 16%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 인도 등 대체 생산지의 존재감이 커졌고 세계 무역 지형은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이 베트남과 인도 같은 제3지역에 몰래 수출을 하고 그 제품이 미국에 다시 흘러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높이다 보니 그 제품을 기초로 쓰는 미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제품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다시 미국으로 물건이 들어올 때 가격이 비싸집니다. 즉 물가도 이전보다 높아져 서민 경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치적 기조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의 대중 관세 정책을 상당수를 유지하면서 해외 생산 시설의 미국 유치와 동맹국 간 생산망 연대를 강조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동남아, 인도 등을 겨냥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1대1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을 중국이 계속 유지할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로 갈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한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야망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 야망은 영국으로부터 세계 1위의 타이틀을 뺏어오고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미국의 GDP를 추격했던 시절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핵심은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낮추고 엔화는 높이는 개념인데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이 막히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자신의 위치를 도전하는 중국을 눌러버리려 합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다툼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놓고 다투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냉전 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로서 자유무역과 동맹을 토대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구축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고 2010년대 후반에는 미국에 도전하는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두 강대국이 지향하는 질서와 규칙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최고 형님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진영의 1인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월한 체제라고 옹호해왔다면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려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 시각 차이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걸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것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2017년 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 문서는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며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바마 시절까지만 해도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런 낙관론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입니다. 오바마와 반대로 트럼프는 중국의 전방위 경쟁을 선언하며 필요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중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었고 관세 전쟁은 그 새로운 경쟁 시대의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패권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관세 부과, 기술 수출 통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등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이러한 경제 안보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무역을 순순한 경제 논리로만 보지 않고 안보와 패권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세 전쟁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히젠토 또이띠 우리말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관세 보복과 자국 내 미국 기업 규제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거대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독자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은행, IMF 같은 국제체제에 대응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현재의 국제 질서를 중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팽창을 제어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전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경제 전선이며 동시에 동맹국들의 미국 편에 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벌인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흑자 적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이면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부상을 억제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나아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미중 간 패권 다툼은 관세를 넘어 기술, 군사, 이념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